테스토스테론은 가장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특히 최근의 일들을 깜빡 잊는 단기 기억이 가장 취약해지는데 이것의 원인은 최악의 경우 백내장의 발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자다움.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다움에 대한 표상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떡 벌어진 어깨와 드넓은 대흉근, 동굴저음의 보이스, 그리고 잘 다듬어진 수염 등은 이성에게 매력으로 작용되는 남자다움의 대표적인 면모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면모들을 조율하는 것은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남성 호르몬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듯 테스토스테론은 남자를 더 남자답게 보이게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남자들은 2차 성징기를 기점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에 더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남성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나이키, 폴로, 타미, 더 바디샵 등 인기 브랜드 상품들 미국이나 유럽 홈페이지에서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셨나요? 똑같은 상품을 해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세일 시즌에 사면 무려 70%까지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또 못 참죠. 하지만 현재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시켰기 때문인데요. 서프샤크 VPN 클릭 한 번이면 여러분의 접속 국가를 변경하여 현지 IP로서 해외 홈페이지에서 자유로운 쇼핑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송출이 안 되는 넷플릭스 영상 등 해외 OTT 콘텐츠 역시 마음껏 감상할 수도 있죠. 수많은 앱들이 여러분과 관련된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프샤크 VPN은 국가정부기관 수준의 견고한 암호화 트래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지금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싱글즈데이 특별 할인과 함께 5개월의 추가 이용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만족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 환불도 보장되니 이런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서프샤크 VPN을 만나보세요. Let's get it! 더 큰 근육과 강한 근력은 남성 호르몬 수치에 비례하기에 몸을 만들거나 운동을 함에 있어 진지한 남성들에게 남성 호르몬은 더 예민하게 인식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것의 극단적인 예는 단연 바디빌더들이겠죠. 약물 사용 포함 더 큰 근육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인 그들의 세계에서 테스토스테론은 가장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자연적인 분비가 제 아무리 타고나게 높다 하더라도 약물로 주입되는 그것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법이겠죠. 최초의 남성 호르몬 주사는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로 1950년대에 탄생했습니다. 이 화합물은 이틀 정도의 짧은 반감기를 가진 만큼 빈번하게 주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 호르몬에 의한 부작용들이었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히 증가할 수는 있었지만 그만큼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비율 역시 높았습니다. 방향적 효소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더 남자답기 위해 맞은 주사인데 급격히 여유증이 생기거나 성기능까지 저하되는 등 당시 남성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멘붕을 겪어야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이러한 부작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7일 이상으로 더 길고 서서히 작용되는 테스토스테론 에난데이트와 테스토스테론 시피오네이트가 출시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디빌딩이나 갱년기 남성 치료에 널리 쓰이는 남성 호르몬 주사제들이죠. 여성 호르몬에 의한 부작용은 프로피오네이트보다 확실히 덜했지만 없을 수는 없기에 바디빌더들은 그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유방암 치료제 약물들을 복용하죠. 남성 호르몬을 높게 유지함과 동시에 여성 호르몬은 최소화하는 것이 큰 근육과 얇은 피하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준급 바디빌더들은 최상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으니 남성 호르몬은 중요하고 그에 비해 여성 호르몬은 불필요하다라는 식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꼭 약물을 사용하는 바디빌더들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즐겨하는 매니아층의 남성들 역시 여러 관련 매체들에서 남성 호르몬에 대한 강조가 반복되기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여성 호르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예 기피를 하곤 하죠. 자,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은 정말 남성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유방암 치료제를 복용하는 바디빌더들처럼 낮은 상태의 여성 호르몬을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육체는 복잡하고 신비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마치 오케스트라와도 같은 내분비계 시스템이 있죠. 여러 가지로 편성된 악기들이 조화롭게 연주되며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듯 내분비계를 이루는 각 호르몬들 역시 서로 적절히 조율을 이루어 분비돼 인체의 자연적인 생리를 연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죠. 방금 악기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흥미롭게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악기들 역시 성별로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룻과 오보에, 클라리넷과 같은 목관악기는 페미니너티군으로 분류하고 트럼펫, 트롬본과 같은 금관악기와 타악기는 메스컬리너티군으로 분류되죠. 악기들을 남성과 여성으로서 비유하는 것이 지나친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소리의 성격을 분류하기에 어떻게 조화와 조율을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목관악기 연주자들이 제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연주가 되지 않을 것이고 무대는 엉망이 되겠죠. 이것은 내분 비계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폐경기 여성과 바디빌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정신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극심한 기억력 감퇴입니다. 특히 최근의 일들을 깜빡 잊는 단기 기억이 가장 취약해지는데 이것의 원인은 설정점 이하까지 과도하게 감소된 에스트로겐 때문이죠. 에스트로겐은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와 기억과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축두피질과 변연계, 그리고 고등정신 기능을 관장하는 대뇌피질까지 모두 연관된 호르몬으로서 전반적인 뇌 기능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마라는 기관이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데 이 해마는 여성 호르몬의 수치에 비례해 신경들의 변성이 생깁니다. 유방암 치료제를 복용하여 여성 호르몬을 극도로 낮춘 바디빌더들은 노화로 인한 폐경기 여성들이 겪는 해마 기능 장애를 스스로 선택했다 볼 수 있겠네요. 이 논문은 아리미덱스로 잘 알려진 아나스트로졸이라는 성분의 유방암 치료제가 인간의 인지기능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켜지는지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참고로 아나스트로졸은 요즘 바디빌더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이죠. 여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나스트로졸 단독 투여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나스트로졸에 대한 초기 노출 및 그로 인한 2차적 에스트로겐 저하증이 뇌기능 대사 및 시냅스의 연결을 감소시켜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지기능의 장애 정도는 경미함부터 심한 경우까지 다양할 텐데요. 이것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지장을 주는 경우, 그것을 치매라고 정의하죠. 유방암을 포함한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저하를 케모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항암제 복용 등 여러 화학요법의 결과로 기본적인 기민함을 상실해 학습과 실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현상입니다. 무질서한 사고 과정으로 인해 모든 처리가 느려지고 일상의 대화에 있어 일반적인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아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장애는 극도의 다이어트를 겪는 바디빌더들에게 많이 목격되죠. 케모브레인은 관련 약물을 중단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이러한 복용 횟수가 누적되면 만성적인 케모브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디빌더들이 애용하는 또 다른 유방암 치료제는 놀바덱스로 잘 알려진 타목시펜이라는 성분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입니다. 이 논문들은 타목시펜과 관련된 안구 질환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간 타목시펜을 투여받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황반 부종 등 각막의 변화가 관찰됐고 안구 독성으로 인한 시력 감퇴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약물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시절 활동했던 바디빌더들 중 시력이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이 많죠. 최악의 경우 백내장의 발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디빌더들이 유방암 치료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기간은 대회를 준비하는 다이어트 시즌입니다. 체지방과 잉여 수분을 더 제거하기 위해 여성 호르몬 수치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만큼 복용량은 늘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 유방암 환자가 복용하는 양의 두세 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육질은 점점 더 선명해지며 멋있다 할 수 있는 몸이 되어가지만 정작 바디빌더 본인들은 아까 먹었어야 할 약물이나 보충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하루 종일 머릿속이 멍한 브레인 포구 현상으로 인지 능력과 실행 기능에 장애를 겪곤 합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다이어트 시즌을 보내며 흔하게 겪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으니 이렇게 낮은 여성 호르몬의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수차례 반복될 때 혈관들의 극심한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과 반응성 조절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누적되면 모든 혈관들의 이완 능력이 점점 감소돼 전반적인 탄력 상실과 약화로 이어져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뇌동맥류의 무작위적 발생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들이죠. 바디빌딩에 대한 열정은 곧 많은 약물들을 복용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심혈관 계열의 질환이겠죠. 스테로이드 사용 자체부터 시작하여 그로 인한 성호르몬 재조정에 필요한 약물들마저 이렇게 심혈관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네요. 바디빌더들의 다이어트 시즌기가 장기화, 즉 여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고 선명한 근육을 오랫동안 보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례하여 뇌와 심장 등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다면 좋겠네요. 최근 젊은 나이에 급사한 바디빌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1년 내내
피하 지방과 잉여 수분이 가급적 적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근육질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는 별칭이 존재함으로 인해 그것이 특정 가치관에 빗대어져 남성에게 있어 에스트로겐의 기능과 존재 이유를 과소평가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몸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의 여부를 떠나 우리의 몸을 운영하는 요소들 중 불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리를 거슬러가며 외형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이겠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삶이라는 것을 몸과 감각을 통해 체험하죠. 그것이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미숙한 불협화음들로 그치고 말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겠습니다. 바디알케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